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네, 보험 보증. 하자 이행 보험 보증. 까지만 얘기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입니다. 김효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변호사님이 여기다 들어오시면 되게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어디 심심한 건 아니고요. 이뻐해 주세요. 네네네. 네, 오늘은 이제 계속 소송 얘기인데요. 네. 건물 하자이행 소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인테리어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희도 하자이행 증권이라는 걸 끊거든요. 네.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잘 되고 했으면 되는데, 이제 혹시나 마무리가 안 될 때 이행 소송 증권으로 해서 네.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건설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네. 똑똑하죠. 네. 이걸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시공을 하거나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그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가 만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급을 먼저 하고요. 선 지급을 하고 시행사나 아니면 시공사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와의 관계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이랑 비슷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시공업체니까 네. 하는 건데, 저희 부동산 이제 매매 사례 거래를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민법상의 네. 하자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저는 법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법-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는 예, 법률상 네. 하자를 지금 그러니까 건물을 매매를 했는데, 네. 만약에 집을 매매를 했는데 집 거래하고 나니까 갑자기 물이 새고 이제 벽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럼 그거 처리를 매도자, 건물 판사, 매도자가 일정 기간을 해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매매 관계에 있어서 매도인한테 하자를 묻는다고 하면 네. 민법상으로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네. 동안 이제 하자를 책임지울 수 있습니다.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네, 매수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자가 언제 났는지 안 날로부터 네. 6개월간은 매도인한테 네. 계약서 다 쓰고 빠빠이 했지만 네, 다시 불러갖고 이거 하자 처리해달라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사실 그렇게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보통은 시공사에 대한 책임들이 많기 때문에 민법보다는 일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책임이나 아니면 누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하자를 묻게 되죠. 그래서 저희 통상 거래할 때, 매매 네. 계약을 할 때 매도인한테 매수자가 하자이행 증권을 건물이 오래되지 않았으면 네. 통상 받아서 같이 연결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죠. 저희가 얼마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거죠. 네, 근데 네. 통상 오래된 건물은 네. 다 하자 알고 사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운데 네. 이제 매수인은 살 때는 몰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통상 검수를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안 날을 입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하자를 알았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도자분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집 같은 경우 샀는데 작은 방에 누수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봐도 내가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고쳐줬어요. 네. 고쳐줬는데 또 다른 방에서 또 새. 아, 누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도 공사를 해보면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하자를 처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원인을 딱 바로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선생님 어떻게 처리해요? 제가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누수를 처리하는데 견적을 받아서 그 비용을 저희는 받죠. 네. 제가 누수를 처리하진 않고요. 네. 비용을 받아야 네. 되니까. 왜냐면은 이미 그렇지. 하자가 발생하고 나면은 기존에 했던 시공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네. 고쳐주는 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공업체를 데리고 와서 이걸 내가 고쳤을 때 네. 비용이 이만큼 발생하니까 이 비용을 달라고 청구를 하죠. 그 매도인한테 매도인이 고쳐주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법원이 정한 사람이 감정을 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한테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제3자가 고쳐줬을 때 그 비용이 이만큼 발생하니까 그 비용을 네가 부담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아, 저는 우리 변호사님이 슈퍼우먼 같으신 분이라 네. 다 해결해 주실 거라 제가 또 생각하고 하려면 또 할 수 있죠. 누수 다 해결할 거라 생각했어요. 네. 예. 누수 잡아라 이러죠. 네, 그런 건 아니고 또 이런 거에서 법률적 하자. 네. 이게 쉽게 말하면요. 어떤 분이 건물 샀는데 네. 그게 사도였던 거예요. 사도. 네. 막다른 길 안에 있는 건데 사도인데 음. 사도를 사고 난 이후에 네. 사도의 주인이 공사를 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러면 이게 하자는 아니지만 이런 게 처리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건물의 일부가 사도라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니는 길이 사도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그- 골목길이 사도인 거예요. 유일한 길인가요? 근데? 유일한 길이죠. 아, 네. 그런 경우는 또 분쟁이 발생하면은 네. 그 길로 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주는 아. 그런 권리가 또 있습니다. 예.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요. 예, 예, 예. 그 길은 사도지만 이 사람의 권리가 있는 일반적인 개인 소유지잖아요. 네. 소유지지만 이 사람이 이 길이 아니면 다닐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예, 집인 예. 거예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이 길을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행권을 인정해 주되 돈을 지급해라 라는 식으로 판결을 하는 그런 분쟁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막아서 또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지금 최근에도 얼마 전에 네.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이 샀는데 네. 그거 보면 딱 그런 사도 막다른 길이었어요. 근데 네. 옆 사도 주인이 건물을 통행을 못하게 앞에다가 말 두고 설치하신 거예요. 네. 네. 그 형사로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가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 네네. 이렇게 막으면 좀 문제가 생긴다. 여기는 네. 어쨌든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다른 길인가요? 막다른 길. 아. 그 길로만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네. 길 때문에 분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결국엔 옆집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렇죠. 계약하기 전에 사도 주인 만나서 내가 그럼요. 여기 살 건데 좀 잘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그럼요. 하고. 뭐 음식이라도 좀 돌리고. 네. 결국은 그게 막는 이유가 정말 이 집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 길을 다니는데 내 길을 가니 돈을 달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내면 사실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 혹시 또 뭐 이런 소송에 대한 얘기가 있으세요? 혹시? 저희는 이게 전원주택을 하러 이천이나 뭐 여주 이런 곳에 가셨던 분들이 네. 그렇게 이제 당연히 다니는 일반 공로인 줄 알고 네. 그 전원주택을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거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막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분쟁을 실질적으로 한 적이 꽤 있어요. 네. 아, 근데 생각보다 도시보다는 시골이 훨씬 더 이런 분쟁이 많습니다. 시골은 그래도 서로 통행권으로 이렇게 좀 그럼 내가 얼마 정도 이렇게 땅 통행할 테니까 좀 지불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나 봐요. 해결할 때. 요즘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돈으로 그게 이게 돈으로 지불하고 뭐 경계를 확정하고 이렇게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분쟁이 되는 거고요. 네. 원래부터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분쟁이 오히려 없는데 이제 오히려 외지에서 도시에 오신. 있었던 분들이 내려갔을 때 네. 이제 집을 이쁘게 짓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될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그래서 네. 괜히 시샘, 네, 또 그렇게 시샘. 작기 때문에 굉장히 네. 시샘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 토지 그냥 다니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어.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소송을 하다 보면은 네. 의외로 또 조정이나 합의가 많이 잘 되는 네, 경우도 있어요. 단지 꼴 보기 싫은 네, 거니까. 그 꼴 보기 싫은 감정을 이렇게 누구로 뜨려주면요, 음. 또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건물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큰 해결책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말로 최대한 잘 이렇게, 이쁘게 잘 해결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자 같은 경우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내가 알게 된 경위나 하자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잘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예, 네. 예. 그걸 그냥 단순히 사진만 찍었을 때는 나중에 보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런 촬영을 잘 해두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소송 얘기 말고 네. 부동산에 그 필요한 얘기 한번 더. 아, 네. 그럼 제가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네. 답변을 또 거만한 자세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송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궁금한 사항들은 직접 우리 변호사님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이 화사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디 공상 권상한 대표였고요. 김명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